그쵸. 이제 책에서도 나오고 얘기 나오는데 말 그대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결국 비만의 해결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자, 왜죠? 박가수님. 왜? 지구는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쵸. 네.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몸도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네. 상식적으로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는데 네. 맞는데 네. 제가 약간 또 딴지를 오케이. 지금 오늘 모두까기. 하자면 네. 이 70% 수분이 우리 몸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네. 음식으로 다 섭취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어떻게? 몸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콩나물 삶을 때도 난 물을 조금 넣는데 그 물로만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콩나물에 나오는 이제 물 때문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 안에서도 수분을 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일단 거기에 제가 딴지 한번 걸자면 자, 콩나물은 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광합성을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 스스로 물을 합성할 수 있고, 그리고 삶게 되면은 이 콩나물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지. 얘가 삶아질 때 갑자기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인간이야말로 인간이 무슨 식물도 아니고 스스로 물을 생산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 없다 칩시다. 네, 없어요. 없어요. 어쨌든 네. 인간도 역시 그러면 뭐야? 70% 수분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그만큼 인간에게 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육도 그래요. 근육도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다 수분으로 네, 이루어져요. 보면 뭐 단백질로 막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네. 근육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니까요. 세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물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수분을 채우는 게? 네, 수분을 채우는 게 바로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유일한 두 가지 음식의 섭취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과일과 야채. 그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음식은 바로 농축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농축된 음식이 뭐죠? 이제 농축되었다라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식사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 식사의 70%를 과일과 야채로 이제 구성을 하고 나머지 30%를 농축된 음식으로 해야 된다고 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수분을 많이 함유한 과일과 야채가 섭취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과 야채는 첫 번째,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 거의 모든 게 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음식은 유일하다고 해요, 과일과 야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이 방금 말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밥을 먹는다 해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완전 유일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채나 과일 속의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로 전달하는 그 전달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 저자는 어떻게 이 수분이 그 영양분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알고 이렇게 확신하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내 몸의 현미경을 보는 것도 아닌데 저 아이가 이 야채 수분이 영양분이 이고지고 모두 다 전달해야지 쟤는 잘 전달 잘한다. 소세지는 안 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일단 이 저자가 혼자 다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이분도 이제 자연위생학이라는 거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의학 박사나 의사들이나 박사들이 연구한 논문에 따라 그다음에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영양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당연히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배우죠. 세 번째로 수분은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일과 야채 섭취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수분이 제거된 농축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이제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 아까 말했잖아요. 독소가 쌓이니까 결국 비만이 되고 그렇죠. 비만이 되면은 심장병이나 암에 이 합병증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우리 박가순이님 설마 샤워 매일 하시죠? 네. 그쵸? 네. 저도 매일 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몸 밖에 아니 샤워는 왜 설마로 이야기해요? 기분 나쁘게? 저 매일 해요. 아, 매일 해요? 네.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럼요. 이렇게 좋은 피부를 아니 갑자기 네, 발끈하시네요. 발끈했어요. 이어가시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매일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몸 내부는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몸 안의 샤워, 내부의 샤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수분 함유가 많은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뭐 디톡스 뭐 음료 되게 많잖아요. 클렌징 주스, 뭐 디톡스 주스 되게 많은데 저도 몇 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예, 그거 제가 어때요? 그냥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되게 착즙의 맛이고 특히 저는 좀 더 케일 뭐 이런 거 먹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섭취를 잘 못하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편의점에도 가면 그런 주스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뭐 커피나 이런 거 마실 때 이제 저는 그런 걸로 좀 마시긴 하는데 사실 클렌징 된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왜 그것도 되게 가공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가 많은 이제 과일과 야채 직접 신선한 과일과 야채. 요거는 이제 섭취하는 것 같아요. 이따 나중에 어떤 과일을 섭취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거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꿀팁.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우리 박가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물을 마시는 것도 주의해서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수분 함유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물 많이 마신다. 뭐 누구 2리터 마시라 해서 마신다. 우리 트레이너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물 많이 마시라고.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수분은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물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수분만큼의 영양분을 전달하고 독소를 제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게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 수분 함량하는 것보다는 얘가 좀 역할을 좀 덜하는 편이군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리고 이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굳이 물을 일부러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이거 진짜 너무 와닿는 게 제가 오늘 이번 주말에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딸기랑 방울토마토를 평소보다 좀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덜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원래 목이 마르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그래도 약간 제가 뭐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일 할 때면 좀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갖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는 과일 섭취하니까 확실히 그런 게 좀 줄어들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식사를 하면서 또 물을 또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계시는데 그런 것이 이제 몸에 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박가수님 아까 물을 마시는 게 주의해서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주의할 점이? 아주 또 좋은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주의할 점은 보통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은 좀 몸에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 항상 식당 가면은 물 마시잖아요. 그렇죠. 식사 후에도 물 마시고. 왜 안 좋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소화액을 딱 뿜잖아요. 그렇죠. 위에 소화액이 나오죠. 네, 근데 그런 소화액을 희석을 시켜버려서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좀 약하게 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물은 식사 외 시간에 식사할 때는 식사만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에 마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왜냐면 진짜 우리 밥 먹고 너무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 안 마셔요. 진짜 안 마셔요? 네,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버릇이 밥 먹고 물 안 마시는 게 전 습관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때 얘기했나? 뭐 밥 먹자마자 뭐 물 마시면 바로 소화액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해해. 이런 말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약간 좀 딱 각인이 돼서 방해하면 안 되지? 저는 안 마셔요. 제가 보니까 박가수님이 약간 알게 모르게 무분별한 음주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주서들은 굉장히 좋은 꿀팁들을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칭찬해. 칭찬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 듣고 당장 제가 사실 저도 물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니 처음에 이걸 또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바로 하게 되면 약간 답답함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나 밥 먹고 나서 물을 안 마시면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다 안 넘긴 것 같고 되게 답답함을 느끼시는데 이거 한 일주일만 해보시면 그런 생각 별로 안 드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비단 물이 아니라 우리 뭐 햄버거 먹을 때 콜라, 뭐 빵 그쵸. 먹을 때 우유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자, 이렇게 됐고 물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주의해야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두 번째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아까 이제 우리 야생동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박가수님, 소는 평생 뭐만 먹죠? 풀이요. 풀만 먹죠. 네. 사자는 평생 뭐만 먹죠? 고기 먹죠. 고기만 먹죠. 사자가 고기 먹으면서 피자 먹나요? 안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동물은 단순한 식사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유일하게 진수성찬으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 사람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치스럽네요, 갑자기. 그렇죠. 굉장히 사치스러운 인간이.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은 어딜까요? 상식적으로. 박가수님 한번 뇌. 뇌? 네, 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머리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저는 또는 심장 그렇네요. 계속 뛰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근육 있잖아요. 근육. 네네. 근데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답은 소화기관이라고 합니다. 많이 안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소화를 먹을 때 먹을 때요. 많이 먹든 많이 안 먹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을 거예요.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해봤을 네, 겁니다. 너무 잠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점심 시간을 항상 잠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모든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뇌 활동도 잘 안 돼요. 왜? 모든 활동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이 소화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우리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바로 소화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저 어마어마한 에너지네요. 그쵸,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냐면 네. 음식을 소화하고 근데 무엇보다 몸속의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큰일 한다. 네, 저 이거 진짜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전 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뇌 아니면 심장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소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 보면은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냥하고 먹은 다음에 계속 자요. 몇 시간을. 소화하려고. 맞아. 야생동물이 진짜 맞아. 먹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자는 것 같아요. 왜 먹고 나서 자는 습관이 거의 왜냐면 그만큼 소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좀 줄여야겠죠. 그쵸.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식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쵸. 그러니까 조금 자주가 아니라 솔직히 이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그런 식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야생동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왜 안 되나요? 일단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다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 음식 모두 먹어요. 진짜 인간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또한 인간은 이 밥상 위에 이 모든 음식들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먹죠. 한 번에 먹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 거죠? 왜냐면 이런 점, 한꺼번에 먹는 점이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몸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먹을 때 고기만 먹죠. 네. 밥도 먹고 그쵸, 샐러드 먹고 또 계란, 토스트, 치즈, 빵 다 같이 먹으니까. 특히 시리얼과 우유 같이 먹잖아요. 네, 우리가. 그건 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짝꿍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알게 모르게 정말 몸에 엄청난 그런 부담감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부담감을 준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여기 네.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건가? 아니요, 그거랑 좀 또 달라요. 달라요?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음식 배합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간단한데요.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 그 영양소 기준으로 이제 먹는 거네요. 네, 그쵸.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음식 모두 수분 함량이 매우 부족한 농축 음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는 이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소화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에서는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아니면 뭐 단백질 먹어야지 스테이크 먹고 삼겹살을 먹고 그냥 소고기를 먹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몸에서는 스테이크야. 지금 들어온 아이 스테이크. 지금에는 삼겹살이니까 딴 거 소화해 뿌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쵸, 다 그쵸. 똑같은 단백질 애들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 종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소 군으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를 간다고 해요. 그렇죠? 아웃백을 가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주문하잖아요. 네. 그럼 스테이크를 주면 우리 사이드메뉴로 보통 통감자나 볶음밥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그쵸. 고구마. 그렇죠. 고구마. 네. 아니면 맘모스빵 앞에 먹잖아요, 항상. 네, 그 빵 맛있죠. 빵 좋아하죠. 자, 보통 이렇게 먹어요. 자, 그럼 위에는 이 먼저 농축된 단백질인 스테이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소화시키기에 이 위산이라는 소화액을 이제 분비를 해요. 이 소화액은 산성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통감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냠냠. 냠냠 먹고 이 통감자가 이제 위로 들어오죠. 네. 근데 통감자는 농축된 전분으로 이게 알칼리성이에요. 자, 우리 화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그쵸? 자, 이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중화되는 거죠. 중화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문가 우리 박가수님이 화학과 나오신 박가수님 말처럼 중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통감자를 먹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분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켜 가지고 스테이크를 소화시켜야 할 소화액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는 다시 한번 또 소화액을 분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또 통감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거네. 내가 또 쉽게 말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보통 엄청 바쁜 점심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분식집 갔는데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뭐 4개, 된장찌개 3개, 삼치구 2개 이러면 아줌마 열받는다고요. 김치찌개 6개 통이에요. 딱 이래야지 딱딱딱딱 바로 우리가 아주 맞아요. 하는 것처럼 위가 바로 식당 아줌마죠. 그래서 식당 네, 아줌마지. 네. 그래서 아니 단백질만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벌써 또 알칼리가 들어와. 또 알칼리? 음식 하나만 시켜 하나만 해야죠. 하나 통일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방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를 계속 괴롭혀요. 그러네요. 그게 탄수화물 넣었다가 단백질 넣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원래 위에서는 단백질은 3시간만 머무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소화가 되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게 돼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죠. 8시간 이상 머무르게 된답니다. 음식물이. 그럼 이제 좀 부패하게 되고 독소를 이제 노폐물을 품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되면은 단백질은 부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발효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몸 안에서 부패하고 발효되면 이게 좋을까요? 우리 몸이 술인가요? 아니요. 좋지. 숙성되면 안 돼요. 그쵸? 바로 배출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가 숙성된 걸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숙성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부패하고 발효된 음식은 바로 몸에서 유독한 산성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도 우리 화학과 박가수님 말한 것처럼 산성 안 좋잖아요. 안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얻게 되면 가스가 찬 느낌, 그리고 헛배, 속쓰림, 그다음 식도 역류, 소화불량 같은 걸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발효되고 부패한 음식 때문에. 네. 혹시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겪었죠. 저도 최근에는 안 느껴봤는데 예전에 진짜 조금 무분별한 식습관을 했을 때 한꺼번에 뭐 먹었을 때
전 다른 거 모르고 이 식도 역류가 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좀 메스꺼가지고 사실은 그때 조금 구취가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게 왜 이유가 이런지 몰랐고 이만 엄청 닦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안에서 문제였는데. 안에서 문제였는데. 입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본 개선이 안 됐던 거죠. 아 너무 과학적으로 잘 얘기해 주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소화가 덜 되어 부패하고 발효된 음식물 덩어리는 이제 억지로 위에서 이제 아휴 나도 이제 모르겠다. 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제 소장 대장 제 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결국 이 장에서 우리는 영양분 섭취 없이 썩어버린 음식을 20시간 이상 이 장에 방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나가게 되는데 그럼 이 장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죠. 안고 그쵸.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똥을 준 거네, 이거. 쓰레기를 준 거야. 아, 그 일하면서도 그러죠. 상사가 진짜 막 쓰레기만 나한테 주고, 자기가 못 치운 똥을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근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아, 공감돼서. 네, 장도 똑같아요. 장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길래 하나씩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딱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쵸. 소화 위에서는 단백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소장에서는 나머지 음식물을 다시 한번 분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아예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정체돼서 막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까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꺼번에 안 먹고 네, 이제 고기를 먹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동시에 아까 감자 아니 빵, 응. 밥, 국수를 이제 같이 먹지 않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그 고기 시키고 냉면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찰떡궁합이긴 한데 그렇죠. 아까 우리 몸을 생각해서는 이제 고기만 좀 먹는 게 좋죠. 그러면 스테이크 먹을 때는 맘모스빵 먹지 말아야 되고. 네, 그렇죠. 하지만 또 고기에 함께 채소나 샐러드는 괜찮죠. 왜냐면 우리 아까 그 채소나 그 네. 과일 같은 건 수분 함량이 많죠. 네, 섭취를 도와주기 때문에 네. 그건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먹으면 좋죠? 이제 아까 와우백 스테이크 하면 스테이크 한 점 먹고 샐러드 한 점 먹고 샐러드 아니면 맞아. 스테이크와 샐러드 같이 싸먹어서 먹고 그런 거죠. 또 예를 들면 빵을 먹고 싶다. 네. 빵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요. 빵을 먹고 싶을 때 빵은 버터에 살짝 바르고 역시 채소나 샐러드 같이 먹으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 샐러드 빵 먹으면 되겠네요. 여기 사라다 빵 있잖아요. 사라다 빵. 근데 거기에 이제 고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드레싱 중요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파스타를 먹고 싶다 할 건 역시 이제 샐러드와 네, 그렇죠.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단백질과 이제 다른 단백질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과 또 다른 탄수화물을 섞어 먹는 건 괜찮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수화물과 다른 탄수화물 먹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네요. 빵이랑 감자를 함께 먹는 건 괜찮다는 거네요. 네, 그건 괜찮은데 하지만 서로 다른 단백질을 먹는 거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단백질은 또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단백질마다 성격이 아주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각 단백질마다 필요한 소화 요건이 굉장히 우리 몸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민쟁이네. 네,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단백질이 가장 복잡한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랑 계란이랑 그러니까 베이컨이랑 계란이랑 우유를 아침에 먹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죠. 브런치인데. 우리가 브런치 카페 가면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12,000원, 13,000원 네. 주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이 책에선 최악의 음식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부터 한번 안 먹어봐야겠네요. 그쵸. 네. 브런치 카페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책에서 올바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일은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먼저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해요. 이 책에서 과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먹도록 적응된 유일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2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먹고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선사시 때 수렵 채집할 때 제일 먼저 따먹었던 게 아니 과일이잖아요. 그거 얘기해야지. 어떤 거요? 아담과 이브에서 선악과. 그렇죠. 그쵸. 사과를 따먹으면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쵸 맞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죠? 안 다니죠, 저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견해가 있으시네요. 근데 아니, 방금 말씀하신 상식이니까. 그쵸. 방금 말씀하신 성경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쵸. 그 당시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괜히 선악과가 나왔겠어요. 맞아요.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따먹었던 게 과일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음식은 굉장히 우리 몸에 적응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과일은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척 작업을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역시 영양분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야채와 같이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아신 등을 다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우리 하비 다이아몬드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할아버지 옥님께서 그렇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과일 너무 좋다. 과일 진짜 좋다. 근데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를 하는 거죠? 그쵸. 그걸 먼저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과일이 최근에 조금 상당히 피해를 입거든요. 과일 안 그래요? 좋다는 얘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과일이 너무 달다. 예전에 저도 약간 그런 얘기 좀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일을 올바르게 먹지 않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과일은 후식이 아니다. 우리 항상 과일을 후식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과일은 후식이잖아요. 식사하고 어머니가 주시는 깎아주신 과일. 그 다음에 우리 밥 먹고 카페 가서 먹는 그 케이크에 올려있는 딸기 뭐 이런 거. 그쵸. 네,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온 말이 과일을 다른 어떤 음식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그 이유는 과일은 다른 음식보다 위에서 가장 빠르게 소화된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일은 위에서 30분이면 소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탄수화물은 3시간 걸리고 고기는 무려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자 먼저 밥을 먹게 되니까 탄수화물이 위에서 이제 소화를 하고 있죠.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근데 그러고 이제 과일이 섭취가 돼요. 자 과일은 30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에서 우리 고속버스들이 싱싱 지나가는데 마티즈가 갑자기 그 앞에서 6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쌩쌩 달려야 할 과일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빵빵빵빵 하게 되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정체가 그쵸.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윗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과일까지 같이 산성화가 되면서 이 위에서 역시 부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빨리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어야 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일은 빈속에 먹거나 네. 아니면 식전 30분 전에 먹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일을 마음껏 맛있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바카스님도 과일 좋아하시죠? 저 과일 되게 좋아하죠. 여성분들 특히 사실 인간 중에 과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과일을 너무 너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게 되게 나쁘게 먹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올바르게 과일을 네.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네. 자연 상태에 아주 신선한 그런 과일을 이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그 박가수님 얘기했던 그 주스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예, 디톡스 주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일단 첫 번째는 그 열로 가공되거나 이제 변형된 과일은 좀 해롭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과일 통조림의 그런 그쵸. 과일들 그리고 뭐 파이나 아니면 이제 과자에 들어간 과일 크림들. 그 있잖아요, 우리 무슨 파이 뭐 거기 들어가 있는 그 크림들 있잖아요, 그 안에. 그쵸. 예. 네, 그리고 잼 이런 잼, 것들. 잼,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화 능력도 영양분도 그러한 가공된 과일들은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몸에서는 우리 몸 속에서는 네, 독성화가 되고 네. 또 산성화되기 때문에 내장 기관과의 내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너무 좀 키포인트게 본 게 네. 똑같은 과일이지만 신선한 과일은
독성화가 아니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쵸. 이렇게 가공된 과일들은 네. 오히려 독성화가 이미 되고 상성화를 시킨다는 게 좀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간과하는 게 과일 주스잖아요. 아, 그렇죠. 과일 주스는 또 어떤 부분 문제가 있죠? 이제 공장에서 보통 과일 주스 만들면 이제 농축돼서 만들잖아요. 네. 아마 그 뒤에 보면 100%가 아니라 뭐 퓨르 몇 %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먹는데 네. 써져 있어요. 아니 그 과일, 아니 그 주스 있잖아요. 네. 그 표지라고 해야 되나? 그 이게 커버되어 있는 그죠. 포장지는 굉장히 신선하게 돼 있는데 그 네. 안에 있는 건 아주 아니죠. 네, 어떻게 아니죠. 돼 있죠? 예를 그거 들어서. 한마디로 과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오렌지 주스는 네. 보통 다 좋은 살균 처리가 되어서 100% 산성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이미 과일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또한 대부분이 농축 주스예요. 맞아요. 농축 주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농축 주스라고 하면 한번 끓였다가 다시 좀 냉장 시켜가지고 네. 만든 과일 죽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미 과일이 아니죠, 그게. 이제, 과일을 좀 벗어났어. 탈 과일. 그러니까 농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팔 끓인 다음에 그쵸. 그걸 다시 냉장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우리가. 네, 그게 과연 신선할까요, 사실? 네, 그렇죠. 그 정말 신선한 과일 주스라고 하면 네. 이제 직접 발음 안 돼. 직접 네.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들거나 네. 이제 그게 어렵다면 100% 착즙이 된 그런 네. 주스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음. 이마트를 갔는데 농축 주스 옆에 제주산 착즙 주스라고 해가지고 되게 팔더라고요. 근데 농축 주스가 한 2,500원 했는데 이 착즙 주스는 8,5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사람이 그러니까 와. 그거를 집을 수 있는 용기. 와, 3배 이상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농축이 얼마나 썩었다는 거예요, 사실. 반증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진짜. 이만큼 내가 인건비 들어가고 이만큼 좋은 거다라고 그쵸.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쵸. 싶네요. 그러니까 직접 짜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아니면 진짜 그냥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게 제일 생으로. 맞아요.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나마 주스로 먹고 싶다 하면 착즙 주스를 마시는 게. 네. 근데 착즙 주스 이렇게 비싸다는 거. 이러면 뭐 착즙기 사야지. 그쵸. 이런다고 농축을 마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음료수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책에서 엄청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 다이어트, 그 다음에 비만, 독성 노폐물로 인한 비만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요거는 박가순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오전 12시까지는 신선한 과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이거 진짜 뭐랄까 되게 파란을 일으킬 만한 기존 상식을 되게 뒤엎는 내용인데 아니면 음모론으로 이 사람은 뭐 과일 산업에서 일하나? 라고 생각할 역시 정도로 모두까기 오늘 역시 모두까기. 너무 약간 과일 되게 성애자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MBC에서 다큐멘터리 기억나세요? 아침을 먹읍시다 막 이런 거, 아침 챙겨주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막 나이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저랑? 저랑 그 차이 안 나잖아요. 유재석 막 강호동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막 책을 읽읍시다처럼 뭐 아침을 챙겨주는 뭐 학생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을 위하면 에너지를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한다. 네. 너무 막 건강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이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침 안 먹는 이유가 이렇게 아침 안 먹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게 아까 배출주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아까 말한 그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12시까지는 바로 배출주기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배출주기에서 바로 우리 몸은 뭐하냐? 몸 안에 독성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모닝응 하잖아요. 아, 그렇죠. 모닝응 하잖아요. 그 네. 모닝응 못하는 분들이 이제 되게 변비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죠. 저도 모닝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때 이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유지를 해요. 이제 계속 빼고 있는데 이때 든든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 뭐 예를 들어 아침에 밥을 든든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베이컨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토스트 이런 거 먹고 특히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같이 먹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맞죠. 게 이렇게 식사를 한다면은 몸은 이 무거운 식사를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배출해야 할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는 이 독소가 그냥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면 아침에 든든한 식사를 하는 대신에 신선한 과일을 먹어라. 왜냐하면 과일은 몸에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과일 안의 수분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약간 배출 주기에 저는 아예 안 먹는 게 낫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과일을 먹으면 그 수분이 결국 또 독소를 배출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거니까 네. 꼭 먹으라는 거네요. 그쵸. 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존 상식을 되게 뒤엎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과일 산업의 이상 과일 농장 가지고 있지 않나? 저 미국 어디 넓은 땅에 과일 농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또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되게 도발적으로 하면서 이 책은 이제 마무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책에서 제시한 이 식습관을 딱 2주만 실천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 네,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이 하비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게 바로 네.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우선적으로 먹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같이 먹지 말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선한 과일을 빈속에 먹거나 식전 30분에 먹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까 제일 중요했던 거. 네, 아침에 일어나 점심 12시까지는 과일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네, 바로 이 네 가지를 딱 2주만 실천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 말 못 믿겠거든. 2주 한번 해보고 네 몸의 변화를 한번 네가 느낀 다음에 한번 믿어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사실 이 저자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본인은 사실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베지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실상 단백질 거의 먹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쵸.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살아온 습관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사실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2주 동안 이 습관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저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2주간 실천 한번 해보고 2주 후에 저의 몸의 상태, 그 다음에 이거를 후기가 어땠는지 제가 들려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좀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레몬 씨 상황이. 그쵸? 왜냐면 뭐 저처럼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지도 않으시고 약간 탐닉도 좀 절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식습관에서 딱 이것만 변화한 채로 하면서 2주 후에 꼭 몸무게랑 뭐 몸의 변화 이런 네. 후기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사실 과일을 잘 많이 안 먹었거든요. 전 과일이 좋아해서. 조금 과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너무 달달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습관을 제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을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가수님 오늘 방송 내용이나 이런 거 어떠셨나요? 느낀 점? 되게 역시 세상에는 새롭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네.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저는 좀 약간 과일도 되게 신선했지만 가장 신선했던 게 단백질과 탄수화물 같이 먹지 말아라. 이게. 그쵸. 단백질 아니다. 아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이 먹지 맞아. 말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두 개. 그래서 이건 좀 저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주시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에 관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참고로 그때 이제 다른 분이 보충제 얘기했었던 그렇죠. 거 조만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꼭 듣고 계시죠? 저희 잊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 다시 한번 네, 얘기해 주시고. 소중한 분. 네, 자 마지막으로 끝인사 우리 박가수님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